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0일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는요 10월 16일에서 17일 그러니까 오늘이 20일이잖아요. 가장 근접한 날짜에 조사한 내용이고 ARS입니다. 1049명, 응답률이 6.5%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완전히 흔히 얘기한 대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 양자 대결에서 말이죠. 우리 윤석열 후보하고 우리의 그 홍준표 후보, 야권의 1, 2등 가는 양강층 구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두 후보에게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 밖으로 대거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36.4 대 45.9, 홍준표가 45.9입니다. 윤석열하고는요,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접전 상태지만 윤석열이 이깁니다. 42.0 대 39.2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요, 이 다자 구도로 보면 이재명이가 이상하게도 1등을 해요. 28.7 대, 그 다음에 윤석열은 25.7, 홍준표와 3등을 합니다. 19.7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는 야권의 후보, 범보수 야권의 후보로 놓고 보면요, 윤석열 31.9, 홍준표가 36.1, 1등입니다. 윤석열이 31.9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좀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을 나눠서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 조선이 굉장히 재미로운 이색적인 또 여론조사를 했고, 또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요, 원희룡 지사가 이재명을 완전히 이기는 그런 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을 종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보도가 된 정기 여론조사 이재명과 홍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중심으로 해서 쭉 보도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과 홍준표의 경우에는 이재명이는 36.4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45.9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과의 대결에서는요, 이재명이가 39.2, 그리고 윤석열이 42.0입니다. 예. 근데 이 보도를, 이 지지율을 보면요,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이재명과 홍준표의 경우에는 12.7에서 9.5로,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과 또 이재명과의 관계는 5.9에서 2.8로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과 홍준표 얘기를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차가 많이 나니까요. 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요, 20대, 30대, 60대 이상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을 앞서고 있어요. 20대에서는 무려 홍준표 후보가 52.6인데 6입니다. 그리고 30대는 48.9, 그 다음에 60대가 50.9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어디서 앞서느냐? 40대에서 52.1, 50대에서 47.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요, 부울경에서 홍준표가 59.0, 그리고 대구 경북이 54.7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53.6입니다. 서울에서는 44.7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안방인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홍준표한테 밀려요. 홍준표가 44.3인데 이재명이는 40.3입니다. 예. 그리고 이 호남에서 이재명이는 호남하고 강원도 제주도에서만 홍준표를 앞서요. 이 호남에서 49.7, 강원 제주가 42.9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요,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율이 높습니다. 43.6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33.1입니다. 그리고 보수층이야 뭐 당연히 압도적이죠. 홍준표 70.9, 이재명 16.6. 진보층에서는 이재명이가 압도죠. 62.8대 22.5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비교해보면요, 이재명은 39.2, 윤석열은 42.0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대비
5.9에서 2.8로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요. 윤석열은 60대 이상에서 60.0%, 그 다음에 20대에서 35.2%로 이재명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40대하고 5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밀립니다. 40대는 58.9, 그리고 50대는 51.4입니다. 그리고 30대는요, 아주 팽팽해요. 윤석열이가 36.6, 그리고 이재명이가 36.1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말이죠, TK에서 55.4, PK에서 49.8, 충청에서 48.9, 서울에서 46.3, 이렇게 윤석열이가 우세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광주, 전라하고 그리고 경기 인천에서 윤 후보를 많이 앞서요. 광주, 전라에서는 60.5, 경기 인천에서는 44.7입니다. 근데 강원, 제주에서는 이재명이가 35.2, 그리고 윤석열은 40.3. 그래서 5차 범위 내에서 좀 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요, 윤석열은 38, 보수층에서는 윤석열이 69.8,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압도하고 있고, 이재명은 진보에서 65.4, 그리고 윤석열은 18.4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가상적 양자 대결을 비교해 드렸고, 이제는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지금 대선 후보들 지지도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대목에서는요 1등이에요. 28.7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25.7, 그 다음에 홍준표가 19.7, 그 다음에가 유승민이가 3.6입니다. 그리고 심상정이가 3.2고 안철수가 2.1, 원희룡이가 1.4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경선을 승복했지만은 이재명의 지지율에 영향이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이낙연 지지층이 이재명을 멀리하는 이 여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의 66.2%가 이 후보 선출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승복 이후에도. 하지만은 승복 직전 66.7하고 비교하면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승복을 했거나 말았거나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지금 지지율에 딱 말하자면 고착된 지지율에 묶여져 있다. 예. 그리고 이 원팀 이거 잘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좀 보면요. 민주당 경선 결과 만족 여부, 이재명 후보한테 만족하냐? 66.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낙연 후보가 선출되었어야 했느냐? 맞다. 이것이 무려 28.9%가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여전히 지금 원팀으로 가는 길에서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왜 이렇게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전히. 그래서 10월 둘째 주 38.9%였었는데 이번 주에도요 37.0%입니다. 그래서 1.9가 하락은 했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높아요. 그 비호감도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느냐? 이재명이가 37.0인데요. 윤석열의 비호감도는 29.9로 굉장히 높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29.1에서 29.9로 0.8%가 올라간 것이 좀 특이해요. 이재명은 1.9%가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는 양강 구도를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대장동하고 고발 사주가 이 비호감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에는 1일 1망언 논란, 이것 때문에 비호감도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야권의 경쟁력 면을 보면 역시 민심에서는 홍준표, 그리고 당심에서는 윤석열이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당심 먼저 이 전체적인 여론조사, 즉 민심에 보면 민심에서는요 홍준표가 압도하고 있어요. 36.1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31.9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를 보면요 안철수 3.6, 원희룡 2.2, 그리고 김동연, 유승민이가 9.7, 안철수 3.6, 원희룡 2.2, 김동연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정치 성향이 보수인 분들,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볼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이겨요. 그러니까 아까는 36.1대 31.9로 홍준표가 민심에서는 앞섰는데,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 층에서 보면 윤석열은 44.8대 홍준표가 37.7입니다. 나머지는 뭐 의미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 정치 성향 보수를 하지 않고 그보다 더 압축해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더 압축해. 딱 그렇게 압축해 보니까 홍준표가 35.8, 윤석열은 52.2. 그래서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이걸 보면 이번 3차 경선은 지금 일반 여론조사가 50%고요. 그 다음에 당심, 국민의힘 이 당원들 중심으로가 50%예요. 똑같은 비율이에요. 그걸 예측해 보면 여기에서 보수층으로 봐서는 윤 후보하고 17% 차이가 나고, 예,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2.2대 35.8로 윤 후보가 17% 앞서고, 그 다음에 보수 성향 이 지지자들로 조금 넓히면 윤 후보가 44.8대 30.7로 7% 정도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만을 놓고 보면 3차 경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년 대선에서 뭘 가장 중요시 여기느냐, 이걸 보니까 말이죠, 부패 척결이 29.5%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집값 안정이 28.1 두 번째, 세 번째가 경기 회복입니다. 29.5입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 1.8밖에 되지 않아요. 일자리 창출 4.2밖에 되지 않아요. 코로나 위기 극복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내년 이 대선에서 이슈별 중요도에 따른 우리 야권 후보들의 상응한 공약, 그러니까 당면 공약하고요, 미래 비전과 관련된 공약을 동시에 내놔야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 성향별로 이 우선순위가 좀씩 달라져요. 예. 중도층에서는 경기 회복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32.1%입니다. 보수층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32.3%입니다.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부정부패 척결을 38.1%입니다. 제일 중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요, 정당별 지지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35.3, 민주당은 30.4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9%,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8.2, 열린민주당은 6.1, 정의당은 2.5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호감도 이재명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37.0이고요. 윤석열은 29.9, 홍준표가 7.3, 3입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30% 또는 이상을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비호감도가 그 정도로 높은데, 홍준표 7.3, 유승민 4.6, 안철수 5.4, 원희룡 2.2, 심상정 6.9, 이렇게 해서 이 비호감도가 굉장히 지금 우리 야권 후보들에게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예, 이미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필요한 궁금한 부분은 대충 다 커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이 월간 조선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조선이 말이죠, 최근에 지령 500호를 맞이해서 유니온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 기간은 10월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있었는데요. 우선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47.0%, 그리고 국민의힘이 20.9%, 열린민주당이 2.4%, 국민의당이 1.2%, 정의당이 0.4%, 그 외 정당이 3.1%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후보들 쭉 세워놓고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재명 역에서는 1등이에요. 25.1, 그리고 윤석열은 22.5, 그 다음에 홍준표가 14.9, 안철수가 2.4, 원희룡이가 2.2, 유승민이가 2.1, 김동연이가 6.3입니다.
그리고 없다. 이것이 18.3. 모른다가 5.7입니다. 예. 자, 이제는요, 매우 이색적인 여론조사인데요. 이 국정과 관련해서 중요 부분별로 누가 제일 좋으냐, 적합하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재명이가 또 점수가 높아요. 아,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네. 더구나 월간조선에서 했는데요. 이재명이가 어디 부분에서 1등 하냐면요. 국민통합 부분, 경제 부분, 또 외교 안보 부분에서 국민들로부터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윤석열과 홍준표 순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통합에 제일 적합한 후보는 이재명의 경우에 25.1, 그리고 윤석열이 22.5입니다. 오차범위 안에 접전이고, 홍준표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14.9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2.4, 원희룡이 2.2, 유승민 2.1, 김동연 0.3이 이 국민통합과 관련된 서열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 이 부분에서도 이재명이가 1등입니다. 28.1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14.5, 홍준표가 14.2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2배나 홍준표와 윤석열보다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은 5.6, 안철수는 2.6, 원희룡이 2.5입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또 이재명이가 1등이에요. 아, 이해가 안 되는데요. 21.1입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16.7, 윤석열이 16.3,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민주당보다 4.6%포인트가 높아요. 국민의힘은 34.4, 그리고 민주당이 29.8, 국민의당이 29.9, 2.9, 정의당이 2.6, 열린민주당이 2.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특검이 해야 된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63.0입니다. 아니야, 검찰 괜찮아. 이거는 24.5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때문에 불리한 정당 47.0이 민주당을, 20.9가 국민의힘을 꼽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는다. 예,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죠. 그리고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요, 49.3%가 성남시의 행정기관, 성남시와 같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다. 이것이 49.3이에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고요. 민간 개발 업자들의 탐욕 때문이다 라고 답한 비율은 33.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국민통합이라든가 외교안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지만 대장동에서는 이재명이가 지금 뒤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평가는요, 부정평가가 58.1, 그리고 긍정평가는 36.9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데요. 무려 82.3%가 부정적이에요. 긍정평가는 8.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반기업적이다 의견이 34.1, 친기업이다 이거는 1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도 조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찬반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높아요. 45.7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49.6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북한 김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까요. 52.3이 10년 후에도 이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무너질 것이다는 37.7입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박 대통령이 1위 43%, 2위가 김대중 20.3%,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3위가 16.9 노무현, 4위는 3.5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2.3, 이승만 1.7, 박근혜가 0.3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이 ARS에 의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타 강사로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원희룡, 이재명이를 결국 앞서는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10월 15일하고 16일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서 원희룡 지사가 39.9를 얻어서 이재명 38.8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대장동 일타 강사 이게 유명세를 날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인을 따라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참고적으로 49.6, 이재명 35.5, 14.1% 차이로 윤 총장은 48.9, 이재명은 36.1, 12.8%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좀 여론조사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SLBM을 발사했다. 이걸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대신에요. 북한은 신형 SLBM의 고도와 사거리와 같은 재원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김정은이는 현장을 참관하지 않았고 당중앙위원회 부장 유진, 그 다음에 장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정식과 같은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이 현장에 참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잠수함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지난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 즉 북극성 4.5형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SLBM이요. 활공도약 기동했다. 이렇게 중앙 통신이 밝히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공말 단계에서 즉 풀업 특성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보면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것은 결국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많이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들도 분석했던 KN-23처럼 저고도에서 요격 회피를 위한 풀업 즉 급상승 기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됐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지상 발사형 KN-23 이스칸다르 형이라고 하죠. 러시아제 하고 이것과 유사한 신형 미니 SLBM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북한판 이스칸데르하고 초대형 방사포 KN-23 전부 이런 것들과 이제 비슷한데 이런 만약에 신형 SLBM이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우리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방어 체계로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맛있게 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